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항공과 합격자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와 함께 부산에서 뜨거운 여름이 아니죠. 저희 봄에 만났죠. 네. 봄에 만나가지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지나서 목표했던 학교에 합격한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편하게 진행해 봅시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파르타 정규 20기 수업을 듣고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합격하게 된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표현력에 대한 습득이 굉장히 빨랐던 친구고 또 무엇보다 좀 승부욕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좀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준비했는지 그런 끈기 근성을 좀 배워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뭐 가장 먼저 여러 수업이 있는데 테디쌤을 어떻게 선택하고 만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규반 수업을 듣기 전에 타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보기에도 제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지만 원래 다녔던 학원에선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모의 면접을 해도 잘한다는 말뿐이었고 학원에서 강조하던 말투가 정말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재작년에 초토스파르타반을 수강하시고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2사학번으로 합격하신 선배님과 알게 되면서 많은 조언과 함께 테디쌤 수업을 추천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 그 합격자 인터뷰 이제 작년도 버전에서 나왔던 이제 한서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 합격했던 친구였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이제 만나게 됐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같은 학원에 다녔던 이런 선후배로 만나게 되어가지고 추천받아서 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뭐 사실 다 대부분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뭐 합격하면 너무 아름답겠지만 이곳저곳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와 함께 하게 되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승무원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뭐 30대 준비생들까지 만나봤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와 진짜 잘한다 괜찮다라는 친구는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분들은 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 피드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좀 많은 피드백들 과격할 수도 있고 직설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피드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괜찮다라는 피드백만 받고 있다면 일단 그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수업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발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 친구는 백석대에 합격을 했는데 대단한 건 예비 승무원대에 나가서도 최후의 10인 안에 들었었고 또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백석대학교 가고 싶다는 그 열정이 목표가 좀 명확했던 친구예요. 당시에 이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키는 어떻게 되고 또 본인이 좀 특별하게 했던 이력 활동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내신이 4점대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성적이 아니라서 마지막쯤에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키는 168cm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학교에서 했던 거는 3학년 때 홍보부 부장을 했었는데 그걸로도 면접 답변에 많이 썼었고 선도부도 많이 했었고 급식 봉사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구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였나요? 네. 제가 스포츠 부류도 되게 좋아했어서 배드민턴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많이 했었던 걸로 답변도 많이 썼었고 배구 대회도 많이 나갔어서 그것도 되게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이 친구가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고 상도 타고 했던 것도 답변 많이 하고 팀워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전에는 그럼 학원 다닐 때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다녔고 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을 다녔다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원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빈틈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탓에 오히려 친구들과 선배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썼던 식상한 답변들에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섞어서 친구들과 서로 첨삭을 주고받는다거나 부자연스러운 어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많은 걸 고치고 메꿔가기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크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쌤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했고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됐었는지 한번 편하게 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모든 답변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 이야기를 우려내려고 노력했고 또 그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에도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테디쌤, 이든쌤께서도 답변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여주신다는 걸 느꼈었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답변의 틀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저는 입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4년제가 목표였던 만큼 4년제 면접에서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녹여내면서 제가 이런 학생이니까 꼭 뽑아주세요 라고 면접관님께 저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성을 위해서는 테디쌤이 강조하시는 표현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표현력 연습을 정말 목이 쉬어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규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첫 평가 때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테디쌤께 혼 아닌 혼을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정말 많이 울었고 그 이후로 테디쌤께 표현력으로 꼭 칭찬을 받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악 물고 하루 종일 표현력 연습을 했던 끝에 아니나 다를까 스터디를 할 때나 모의 면접을 할 때 말을 안 듣고 싶어도 이야기가 귀에 쏙쏙 박힌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들으면 제가 들어도 잘하거든요. 말이 편안하고 승무원 이미 승무원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여러분들도 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친구가 첫 달에 만났던 기억은 이젠 더 이상 없거든요. 그냥 저에게는 3개월차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월, 5개월, 6개월차에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준비가 덜 된 답변에서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항상 완벽하던 친구가 완벽하지 않아서 좀 갭 차이가 났던 그 느낌이 있지 표현력이 안 좋아서 제가 혼냈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가 그 표현력을 딱 얻고 나서부터는 정말 쭉 이런 부분에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표현력이라는 것이 처음엔 뭔지 전혀 몰랐었죠. 네, 저는 그 대본을 받고도 음. 도대체 이걸 뭘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표현력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표현력은 뭔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좀 지루한 말이 있고 안 듣고 싶어도 너무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그치. 그 너무 재밌는 말을 위해서는 표현력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력이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그 표현력을 얻게 되면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정말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그 승무원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쌍꺼풀 수술한단 말이죠. 그 쌍꺼풀 수술이 얼굴에 선 하나 잡는 건데 그 선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예뻐지고 자신감 높아지고 그쵸? 표현력이 그거예요. 아주 말 잘했어요. 한 끗 차예요. 그냥 한 끗. 그냥 이것과 이거 한 끗 이 경계의 차이인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넘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공과 답변은 무조건 짧아야 된다 하지만 일단 짧지 않아도 되고요. 길지 않아도 될 뿐이지 짧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 4년제 합격생들이 저희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뭐 4년제로 가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면접장 가면 답변을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수업에서 진짜 많은 걸 배우잖아요. 정말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매달 진행되던 평가가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A, B, C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처음 평가를 준비할 때 정규과정 3개월 모두 A 등급을 받아서 AAA를 만들어야겠다는 저만의 큰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평가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매달 있는 평가에서 제 한 달간의 노력을 이전보다 늘어난 실력으로 테디쌤께 꼭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AAA라는 목표를 이뤄냈었고 그 성취감이 이후에 더 큰 노력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디쌤께서는 칭찬보다는 냉정한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테디쌤께 칭찬받는 날에는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가에서 적당한 긴장감도 형성이 되고 이전에 A를 받았던
받았던 학생들은 그 다음 평가에서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B나 C를 받은 학생들은 다음 평가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첫 평가와 마지막 평가 영상을 비교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력 차이가 나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 테디쌤 스파르타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본인만의 목표를 잡고 임해보시는 걸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선배님은 그 평가 준비할 때 이렇게까지 해왔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저는 우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음.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력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처음에는 표현력이 안 돼서 저도 너무 답답했었는데 새벽에도 진짜 이든쌤께 카톡을 한 3개, 4개씩 보내면서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이러면서 저거 좀 괜찮은 거 같냐고 한 맞아. 몇 개씩 보내면서 쌤한테 피드백을 받았었던 것 같고 저는 표현력 연습을 하면서 감기가 걸릴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귀에 잘 들리니까 라고 맞아. 생각을 해서 표현력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해본 적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막 엄마가 영상을 보거나 이랬던 적 아직 없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1차 평가 영상도 보내드렸고 2차 평가 영상도 보내드리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던 적은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엄마 확실히 좀 2차 평가 때 더 잘한다고. 맞아, 진짜 이 친구는 되게 사투리로는 애살이라고 하는데 그 좀 적극성 있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이든쌤이랑 맨날 새벽 3시, 4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영상을 틀고 음성이 나와. 면접관님 아직도 뭐 나와, 뭔데? 이러면 그 부산에 땡땡 학생이 요거 확인해 달라고 한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 이틀, 3일 텀으로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는 완성은 없다. 자, 그러면 이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자신 있는 답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백석대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기억에 남는 조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조언.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 하는 답변은 아님에도 도전하는 걸 보면 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수가 답변을 진짜 정말 잘 만들었고 뭔가 좀 차별화된 것들, 고등학생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수준 높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뭐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이들끼리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구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한번 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면 뭐든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정말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었는데,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늘 최선을 다해 일하시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저 또한 이번 백석대학교 예비승무원대회에 지원해서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덕에 본선 진출을 해서 최후 10인이라는 값진 결과 또한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 나침반으로 삼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답변에 기승전결, 그리고 뭐 어떤 가족 관계, 부모님의 어떤 분들일지 좋은 분들일 거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텍스트, 글자 내용이 좋다라는 것보다 이 지원자가 이런 학생일 거야,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할 것 같아, 그걸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느낌을 전해준다라는 거죠. 나는 착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지각을 안 합니다 아니고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좀 답변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정말 좀 진솔하게 포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석대학교 면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백석대학교에서 이 당시 받았던 질문, 어떤 답변의 방향성 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석대학교는 예상 질문에서만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2가지 일 중 하나를 포기했던 경험,
기억에 남는 조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답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교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에 남는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석대학교 예비승무원대회에서 최후 10인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던 바가 있는 만큼 꼭 면접장에서 언급을 하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받았던 조언 관련 질문에서는 앞서 제가 들려드렸던 것과 같이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들려드렸고, 덕분에 면접관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잘 들려줬고 면접관님도 잘 들으셨을 텐데 합격 시그널 이런 거 받은 게 있어요? 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합격 시그널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맞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음. 면접장에 7번으로 들어가서 맨 끝자리였는데 제가 바로 앞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6번 친구, 제 옆에 계시던 친구랑 저를 번갈아 보면서 계속 쳐다보셨어요. 다른 친구가 답변을 할 때도 계속 쳐다보셔서 최대한 활짝 이쁘게 웃어 보이면서 대기미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쯤엔 거의 저만 쳐다보셔서 너무 활짝 웃다 보니 경련이 조금 나긴 했었는데 미세한 경련이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끝인사를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또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짝 웃으면서 교수님께 한 번 더 15도 인사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웃으면서 종이에 뭐라 적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그게 합격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입학하면 이제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또 이 친구가 그 백석대학교 예비승무원대회 나가서 최후의 10인 저희 수업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답변에서 그 부분을 듣고 기억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최후의 10인을 줄 때도 성적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본인의 어떤 뽑았던 학생이 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좋은 경험과 기억이 이어져서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집중했던 것, 본인만의 노하우 진짜 많이 노력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스파르타 수업을 듣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과제가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이 확실히 전달되려면 어떤 키워드에 포인트를 주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뱉어보고 그 문장들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영상 과제 이외에도 매일 40-50번의 영상 촬영을 더 했고, 첫 번째 영상과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촬영된 영상을 비교해봤을 때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찍었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두 영상이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사실 전달력 있는 문장은 외운 티가 나거나 완벽히 숙지되지 않은 말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상 촬영을 40-50번씩 하다 보면 답변이 안 외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답변 숙지와 전달력 있는 말까지 일석이조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영상 촬영에 시간과 공을 정말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다 근데 마음처럼 안 되면 화가 나서 막 울고 이랬던 적은 없어요? 저 많이 울었어요. 원래 좀 눈물 좀 많은 편인가? 하는 대로 안 되면 눈물이 많이 나는 편인데 그때 좀 힘들고 또 이제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럼 거의 한 10시간 한 거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울면서 계속 한 스타일이야. 열받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입시 준비 쌤이랑 거의 한 6개월 했잖아요. 그 6개월 하던 동안 쌤이 막 엄청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디쌤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막 화내고 그런 성격은 아니시고 열심히 안 하면 뭐 혼내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못한다고 뭐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딱히 혼난 적은 없었지만 조금 그래도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좀 세게 받는 날에는 속상했던 적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쌤도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아주 딸 같은 친구들한테 쌤이 이렇게 막 너무 이 피드백을 세게 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상처가 나야 또 굳은 살이 생기고 단단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돌아보면 뭘 가장 좀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드는지 나의 어떤 입시 과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시 1차 면접을 앞두고 실력이 정체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손 놓고 내버려두지 않았던 게 제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 19기에 면접을 정말 잘하던 언니가 계셨었는데 면접 연락을 드려서 답변 피드백이나 표현력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었고 그 언니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서울반 에이스 언니랑도 알게 돼서 셋이서 거의 매일 줌으로 스터디도 하고 서로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면접 시즌이 임박했을 때 저희 20기 친구랑도 정말 매주 꾸준히 만나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부산에 사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닌 창원, 울산 등 꽤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도 스터디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던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든 잘한다고 안주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 또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이 모두 최선을 다해줬기에 너무 고맙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24년도 2월에 시작했던 수업이 19기고 또 5월부터 시작한 수업이 20기인데 이제 그 19기의 그 친구도 대단해요. 24살에 나이가 좀 있잖아요. 24살에 저희와 처음 입시 준비해서요. 이번에 이제 부천대학교 입학을 하는 친구인데 아마 그 친구도 곧 저희 서울에서 영상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걱정인 분들을 위한 또 좋은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루라도 빨리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 거 내가 20살 돼 보니까 이런 거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항공과 입시에서는 이미지나 성적, 면접 실력 중에 어떤 부분에서라도 큰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2년제가 목표라면 이미지, 4년제가 목표라면 성적과 면접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은 제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성적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 평균에는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과 입시생들이 성적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엔 또 그렇지만은 않고 성적 높은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남은 학년 학기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미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면접장에 가보거나 타 학원에서 스터디를 해보면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개인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미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미소 연습을 했었고 누워서 핸드폰을 볼 때나 양치를 하다가도 치아 미소를 갑자기 연습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소가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도 제 강점을 더욱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이쁜 미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로 미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소가 예쁘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미소가 예뻤을 때 모든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투, 목소리, 이 사람의 인성, 서비스 마인드, 열정, 모든 게 애티튜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 영상은 저희가 이제 뭐 5분, 10분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5분, 10분씩 하루에 10번씩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26학년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선배님의 조언 잘 듣고 여러분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혹은 실패한 반수 재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작년에 테디쌤 채널 합격자 선배님들 인터뷰를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동기부여도 많이 얻었던 만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앞서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 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항공과 선호도도 덩달아 올라가는 바람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고 저 또한 이번 입시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 간절한 마음이 가진 사람이라면 불안한 심정이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불안해하기만 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울면서 이 악물고서라도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 결국에는 원하는 학교의 합격증을 얻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특히 테디쌤께서도 우는 친구들한테 늘 지금 울지 말고 합격하고 울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끝까지 힘내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 끝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또 이제 같은 반에 울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냥 촬영했어요 벌써.
그래요. 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교통대 합격한 친구인데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어도 끝까지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혼냈어요. 그 친구 기억하죠? 네. 많이 혼내고 많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혼내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결국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교 중 하나에 한 개만을 목표로 둔다면 어렵겠지만 그게 두세 개, 네 개의 범위가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안에서는 최소 한 개, 최대 여러 개 합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이 영상들,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어서 혼자 스스로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 분들께 공손하게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6학년도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항공과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